남성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첫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당신의 존재감을 알리던 그 활력이 지금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고요하기만 하신가요? 둘째, 아름다운 여성을 마주해도 설렘보다는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걱정이 먼저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셋째,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탱해주던 그 단단한 활력이 예전 같지 않아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한없이 무거워지고 위축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중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반드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해갈 수 없는 나이, 탓도 지독한 피로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속 가장 깊은 곳 수십 조 개의 세포 속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절박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 강견이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단순히 증상만을 쫓는 치료가 아닌 남성들의 잃어버린 에너지의 근원을 되살리는 세포 영양학적 치료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좌절에 빠진 얼굴로 제 연구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좋다는 건 다 먹어봤습니다. 흑마늘이니, 장원이 수백만 원짜리 보약이니, 심지어 남성 호르몬 주사까지 수년간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뿐입니다. 며칠 좀 기운이 나는가 싶다가도 주사를 맞지 않으면 금세 예전의 무기력한 저로 돌아갑니다. 이러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싶어 밤잠을 설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나이나 호르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대사의 문제, 즉 영양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심지어는 일부 의사들조차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활력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그렇게들 집착하시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아니라 그 호르몬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세포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연료, 그 꺼져가는 불꽃을 되살릴 단 하나의 열쇠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 단 한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순간 당신의 근육은 힘을 잃고 머리는 안개가 낀 듯 흐려지며 몸속 가장 미세한 순환이 약해져 남성으로서의 에너지가 급격히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절망 속에서 저를 찾아오신 여러분께 아주 큰 희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하루에 단돈 100원짜리 이 작은 영양소 하나만으로 당신의 그 멈춰버린 몸속 엔진은 다시 강력하게 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광고나 민간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수만 편의 임상 연구와 과학적 논문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엄연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빠른 분들은 불과 2주 만에 몸의 활력이 10년,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는 놀라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아침엔 알람 없이도 몸이 가벼워지고 낮엔 안개 낀 듯 흐릿했던 집중력이 칼날처럼 살아나며 밤이 되면 다시 에너지로 넘치는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비타민의 효과를 단순히 몇 배가 아닌 수십 배로 극대화시키는 기적의 활력 루틴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중간에 끄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되살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단돈 100원으로 당신의 인생을 근본부터 바꾸는 기적의 세포 영양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68살이 되신 한 남성분이 아들의 손에 거의 반쯤 이끌리다시피 하여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큰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의류 가게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을 키워내신 그야말로 호랑이 같던 분이셨죠.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은 지난 세월의 풍파가 아니라 아주 깊고 어두운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놈인가 봅니다. 정말입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남들처럼 남성 호르몬 주사도 1년 넘게 꼬박꼬박 맞아보고 자식들이 사다 준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도 정말 몇 달씩 밥처럼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뿐입니다. 며칠 좀 기운이 나는가 싶다가도 금세 예전에 그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침에는 몸뚱이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고문이고 낮에는 가게에 멍하니 앉아 있어도 꾸벅꾸벅 졸기만 합니다. 이러니 밤에 힘이 남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자로서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그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아주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단순히 정력 부족이라는 아주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오로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데에만 필사적으로 집착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병의 증상만 쫓고 있었지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수많은 혈액 검사 결과지를 아주 찬찬히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 예상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60덜비라는 나이에 비해 그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낮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사를 맞은 직후라 평균보다 조금 높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수치가 정상 범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아주 처참하게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B12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환자분들에게 늘 들어드리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은 최고급 휘발유, 즉 남성 호르몬을 이미 가득 채운 아주 좋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좋은 휘발유에 불꽃을 탁 터트려 주어서 엔진을 움직이게 만드는 점화 플러그가 완전히 고장 나버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탱크 가득 쏟아부어도 불꽃 자체가 튀지 않으니 엔진이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그토록 의지하시는 비싼 영양제와 호르몬 주사들이 바로 그 휘발유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 기름이 아니라 단돈 100원이면 아니 그보다 더 저렴하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저 작은 점화 플러그 하나입니다. 제 설명을 듣는 그의 눈이 진료실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정력이라는 단어에만 갇혀 호르몬이라는 기름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자기 몸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즉 엔진 자체가 멈춰서고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그저 68살 노인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즉 2명 중 1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중요한 점화 플러그가 고장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 즉 나이나 호르몬에서 찾으며 엄청난 시간과 돈을 길바닥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장난 점화 플러그는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누구도 당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 몸의 그 꺼져가는 엔진을 단 몇 주 만에 다시 깨우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타민 B12라는 녀석이 대체 무엇이길래 제가 이토록 중요하다고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라고 목 놓아 외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세계로 아주 짧은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아주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 뇌, 피부뼈, 그 모든 것이 세포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에너지 발전소가
수백 수천 개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국수를 먹으면 이 발전소는 밥과 국수가 분해된 포도당을 원료로 하여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 즉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기술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원료인 포도당이 발전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도 발전소는 단일 와트의 전기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 핵심 기술자의 이름이 바로 제가 오늘 그토록 강조하는 비타민 B12입니다. 정확히는 비타민 B군 전체가 이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 이 유능한 기술자들이 아주 풍부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만 잘 먹어도 라면만 먹어도 에너지가 펄펄 넘쳐나고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유능한 기술자들을 우리 몸으로 불러들이는 흡수 과정에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나 생선, 계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에만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첫 번째로 위장에서 아주 강력한 위산이 뿜어져 나와 음식물에 단단히 붙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단백질에 묶여 있던 비타민 B12가 드디어 쏙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가 된 B12는 우리 몸에 안전하게 흡수되려면 위장에서 분비되는 내적인자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호위 단백질과 손을 꼭 잡고 소장까지 기나긴 여행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특히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위산 분비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을 저산증이라고 부릅니다. 위산이 약해지니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 안에 묶여있던 비타민 B12가 아예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둘째, 설상가상으로 그 내적인자라는 특별한 호위 단백질의 생산량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어찌어찌 약한 위산을 뚫고 B12가 겨우 빠져나왔다. 한들 함께 손을 잡고 소장까지 여행 갈 그 친구가 없으니 결국 속수무책으로 대장까지 흘러가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즉 당신은 어제와 똑같이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있는데도 젊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적은 양의 비타민 B12, 즉 발전소 기술자만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수십조 개에 달하는 그 세포 발전소들은 원료인 포도당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자 부족 사태로 인해 하나 둘씩 가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기 죽기보다 힘든 진짜 이유이며 오후 3시만 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꾸벅꾸벅 조는 이유이며 그리고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웠던 남성으로서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이고도 비극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이 무서운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몇 년 전 노인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의 한 연구 논문을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노인의 뇌 건강과 치매에 대해서만 연구해온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팀은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혈중 비타민 B12가 부족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 즉 뇌 위축 속도가 무려 6배나 더 빠르다는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그의 논문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무기력증과 인지 기능 저하는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치료 가능한 특정 영양소의 결핍에서 비롯된 질병일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간단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그저 노화라는 이름으로 외면해왔다. 여러분, 이제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수십조 개 세포가 아주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굶주려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굶주린 세포들에게 다시 따뜻한 밥을 먹여줄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의 굶주린 세포들을 단숨에 배불리 먹이고 꺼져가는 당신의 생명의 엔진을 다시 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어쩌면 허무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단돈 100원짜리 비타민 B12, 영양제 단 한 알을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원장님, 저 지금도 종합 비타민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B12 다 들어있던데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던데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의 양은 이미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진 당신의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에는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감 몸살로 40도 고열에 끙끙 앓는 사람에게 예방 목적으로 먹는 어린이용 비타민C 하나를 쥐어주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60대 이후의 남성 혹은 위장 기능이 약해진 중년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부족분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위산과 내적 인자의 그 복잡한 도움 없이도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고용량의 비타민 B12입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권장하는 치료 목적의 용량은 하루에 최소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평균적인 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아주 높은 용량입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이 먹어도 몸에 괜찮은 거냐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비타민 B12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이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양은 모두 소변을 통해 아주 안전하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용량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비타민 B12를 먹느냐입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근처 약국에 가시거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크게 두 종류의 B12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불리는 아주 저렴한 녀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틸코발라민이라고 불리는 조금 더 비싼 녀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공장의 반제품과 완제품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에서 복잡한 변환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만 비로소 쓸 수 있는 일종의 반제품입니다. 반면에 메틸코발라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그 어떤 변환 과정도 필요 없이 즉시 세포 발전소의 기술자로 활약할 수 있는 완제품입니다. 당연히 간 기능도 떨어지고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는 우리 중년의 몸에는 어느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완제품인 메틸코발라민 형태여야만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메틸코발라민을 사도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앞에서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내적인자가 부족해져서 소장으로 흡수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많은 위와 소장을 아예 거치지 않고 영양소를 다이렉트로 혈관에 흡수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혀 밑에서 녹여 먹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설화투여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이 메틸코발라민 형태의 비타민 B12 한 알을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혀 밑에 넣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서 드십시오. 우리 혀 밑에는 수도 없이 많은 모세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영양소가 위나 장을 거치지 않고 그 혈관을 통해 혈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그냥 물로 삼켰을 때보다 흡수율을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68살의 환자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믿을 수 없다는 듯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몇 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축축한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는 기분입니다. 머리가 정말 맑아지고 예전에는 신문을 눈앞에 대고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글자들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B12가 뇌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뇌에서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남성성에도 곧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아주 반갑고도 확실한 예고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비타민 한 알이 어떻게 그토록 절망적이었던 죽어가던 남자의 힘을 다시 깨우는 걸까요? 단순히 피로만 회복시켜주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비타민 B12는 남성의 발기력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생산 공장을 다시 돌립니다. 점화 플러그에 불이 붙는 겁니다. 이 점화 플러그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수십조 개에 달하는 세포 발전소들이 다시금 힘차게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에너지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발기라는 현상은 우리 몸이 행하는 행위 중 가장 폭발적이고 많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몸 전체의 근본적인 에너지 레벨이 바닥부터 올라가지 않고서는 결코 강력하고 지속적인 발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당신의 혈액의 질을 근본부터 바꿉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군인인 적혈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힘없이 커지고 약해지는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소 운반 능력 자체가 떨어진 부실하고 병든 군인들만 혈관 속에 가득한 셈이죠. 이런 힘없는 피가 아무리 남성의 가장 중요한 그곳으로 흘러간들 과연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비타민 B12는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적혈구 전개 군대를 다시 만들어내어 당신의 가장 중요한 그곳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빠르게 공급해주는 병참 사령관의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법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파란 약 비아그라가 바로 이 산화질소의 작용을 강제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흉내내는 약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비타민 B12가 우리 몸이 이 천연 혈관 확장제인 산화질소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도록 직접적으로 돕는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B12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의 독소를 제거하고 이것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혈관 환경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즉, 비타민 B12를 꾸준히 그리고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그 천연 비아그라 공장을 24시간 내내 다시 가동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처럼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필요할 때마다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키는 그 원래의 능력을 근본부터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에너지를 만들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혈관을 넓혀주는 이 완벽한 삼박자. 이것이 바로 비타민 B12가 단순히 피로 회복제를 넘어 남성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생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낮의 효과를 밤새도록 지속시키고 다음 날 아침 당신을 완벽하게 충전된 남자로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낮의 비타민 B12와 밤의 이것이 만나 펼쳐내는 기적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비타민 B12라는 강력한 점화 플러그이자 연료로 우리 몸에 힘차게 시동을 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최고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낮 동안 신나게 달리고 나면 밤에는 반드시 안전한 주차장에 세워두고 엔진을 식히고 재정비하는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에너지를 잘 쓰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밤 동안 그 에너지를 잘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밤을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닌 가장 강력한 남성성 회복 시간으로 만들어줄 기적의 밤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 파트너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만약 비타민 B12가 우리 몸의 엔진을 깨우는 엑셀러레이터라면 마그네슘은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낮 동안 수많은 스트레스와 활동으로 잔뜩 긴장하고 수축했던 우리의 근육과 신경과 혈관을 밤사이 아주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가장 깊은 휴식의 상태로 편안하게 쉬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이 마그네슘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무려 수백 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낮에는 비타민 B12로 에너지와 혈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깊게 이완시키고 그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낮과 밤의 순환이야말로 60대, 70대 이후의 남성이 그 어떤 약물에도 의존하지 않고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마그네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물론 시금치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혹은 바나나 같은 음식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미 결핍 상태에 빠진 우리 몸을 치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통해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킬레이트 마그네슘 혹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된 영양제를 약 400에서 500mg 정도 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위장 장애가 거의 없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영양제를 드시는데 저는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이것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뼈 건강에는 칼슘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칼슘을 섭취하면 오히려 남성의 생명줄과도 같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단일 제제로 충분히 드시는 것이 활력 회복에는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단 한 가지만 더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바로 따뜻한 생강차나 혹은 인삼차 한 잔과 함께 그 마그네슘을 드시는 겁니다. 생강과 인삼은 우리 몸에 특히 아랫배를 아주 따뜻하게 데워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돕는 최고의 한방 재료입니다. 마그네슘의 깊은 이완 효과와 만나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깊고 편안한 휴식의 상태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50대 후반의 환자분은 극심한 불면증과 밤에 소변을 보러 깨는 야간뇨 때문에 매일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모든 약을 끊어보시고 낮에는 비타민 B12, 밤에는 마그네슘과 따뜻한 생강차를 딱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이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정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자니 낮에 피곤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남자의 그 자신감도 아주 저절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유도 모른 채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밤 이 간단하고도 강력한 밤 루틴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에게 최고의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낮에는 채우고 밤에는 회복하는 이 가장 단순한 순환의 법칙을 당신이 따를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완벽한 균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이라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면 먼저 내 몸이 보내는 결핍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결코 갑자기 고장나지 않습니다. 몸이 완전히 멈춰 서기 훨씬 이전부터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의 결정적인 신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만약 이 중에서 단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비타민 B12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혀의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셔서 당신의 혀를 한번 쭉 내밀어 보십시오. 혀가 유난히 붉고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나거나 혹은 혀의 표면이 매끄럽다 못해 갈라지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비타민 B12 결핍의 아주 전형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인 설염입니다. 혀의 미세한 돌기들이 영양 부족으로 위축되면서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손발의 저림과 무감각입니다. 마치 손발에 수천 마리의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저릿저릿하거나 혹은 감각이 둔해져 마치 내 살 같지 않은 그런 불쾌한 느낌이 드십니까?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라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이 신경 보호막이 서서히 벗겨져 마치 피복이 벗겨진 위험한 전선처럼 신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손발 저림이나 무감각 같은 아주 불쾌한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억력 감퇴와 안개 낀 뇌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기억하던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늘 익숙하게 하던 일인데도 자꾸만 실수를 연발하고 머릿속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이것은 비타민 B12 부족으로 뇌세포의 에너지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뇌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건망증이나 혹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고 겁을 먹지만 비타민 B12만 제대로 보충해 주어도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의 기복과 우울감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사소한 일에도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험이 잦아졌습니까? 비타민 B12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 즉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드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이 행복 호르몬 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게 되어 우울감이나 감정 기복 같은 심각한 심리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혀의 변화 손발 저림 안개 낀 뇌, 그리고 이유 없는 우울감. 이 4가지의 명백한 신호, 당신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이 신호들을 더 이상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외면하고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간절한 외침입니다. 주인님 제발 저에게 비타민 B12라는 따뜻한 밥을 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타민 B12의 결핍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과연 그 작은 비타민 한 알이 정말로 내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려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에 등장했던 온갖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단 1%의 소용도 없다며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68살의 그 시장 상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수십만 원짜리 보약과 주사도 소용이 없었는데
고작 하루에 100원짜리 비타민 하나로 도대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를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속는 셈 치고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공복에 메틸코발라민 형태의 비타민 B12를 혀 밑에 천천히 녹여 먹고 치다가 매일 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마그네슘과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습관을 들여보시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진료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그의 얼굴을 가득 덮고 있던 그늘지고 패백함에 젖어 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활짝 웃는 그의 얼굴에는 제가 처음 보았던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한 자신감과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원장님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 제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한 달간의 기적 같은 변화를 제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일째 되던 날, 아침 늘 자신을 수천 근의 쇠사슬처럼 짓누르던 아침에 그 지독한 무기력함이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예전 같으면 가게 문을 열러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천근만근이었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더군요. 쌈주일이 지나자 낮 시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장사하는 재미마저 잃어가던 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자욱한 안개가 걷히고 기억력이 놀랍도록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여유도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그가 가장 바람하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으로는 거의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와 함께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아내의 손을 잡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아니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드는 그런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원장님, 제가 다시 남자가 되었습니다. 약의 힘을 빌린 그런 불안하고 가짜인 느낌이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진짜 남자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그 남자의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활력과 살아있다는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교감할 수 있다는 그 행복을 되찾은 겁니다. 이 모든 기적이 단돈 100원짜리 비타민 한 알에서 시작되었다니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위대하고도 놀라운 회복의 힘입니다. 그의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결코 늙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거대한 엔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품 하나가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아주 작은 부품 하나를 제자리에 정확히 끼워주자 몇 년간 멈춰있던 그 거대한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타민 B12라는 단 하나의 영양소를 중심으로 그 결핍이 초래하는 수많은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서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단순히 특정 영양소를 채우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남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하고도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몸의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감을 잃고 한없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에 나가도 왠지 기가 죽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거나 도전할 용기조차 잃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고 나는 이제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지독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암보다도 무서운 마음의 병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이 활력의 상실은 곧 남성성의 상실과 직결됩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그 자괴감,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내가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그 무력감, 이 두 가지의 감정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갉아먹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은 단순히 당신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처방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다시 관심을 갖고 이 작은 영양소 하나라도 정성껏 채워주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도 당신에게 놀라운 보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머리가 유리처럼 맑아지는 그 작은 변화들이 매일 모여 나도 아직 괜찮구나. 나도 아직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다시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침대 위에서 그리고 당신의 인생 앞에서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당당한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가 이제 정말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했던 수많은 남성들이 사실은 영양결핍이라는 아주 작고 낮은 문턱에 걸려 넘어져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가볍게 넘어서는 방법이 놀랍게도 단돈백 원짜리 비타민 한 알과 작은 습관의 변화에 있었다는 그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약국이나 가봐야지 하고 또다시 오늘 밤을 그 무기력함 속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 굶주린 세포들에게 첫 번째 생명의 선물을 주기로 굳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의 그 위대한 결심을 응원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배운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의 효과를 한 단계 더 강력하게 끌어올려 당신의 몸과 뇌를 동시에 깨우는 청명활력차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삼 혹은 홍삼 세 쪽과 생강 두 쪽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원기를 보충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약재로 알려져 있고 생강은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전자에 함께 넣고 물을 부어 약 15분 정도 은은한 불에 끓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따뜻한 물을 아침에 비타민 B12와 함께 드시거나 혹은 저녁에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차 한 잔이 당신의 몸속에 들어간 그 귀한 영양소들이 제 역할을 100% 아니 200%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B12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자던 수십 쪽의 세포를 다시 깨우는 생명의 불씨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결코 당신의 앞을 가로막는 절망의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장을 더욱 지혜롭고 풍요롭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어진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 박선영 박사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처럼 소중한 친구와 이웃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더 많은 남성들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찬란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내 세포를 깨우겠습니다. 라고 당신의 그 힘찬 다짐을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뜨거운 댓글을 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읽고 당신의 그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저 역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의 완전한 건강을 되찾아 인생의 그 찬란한 후반전을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박사였습니다.